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방산 70년. 70년 전 우리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전협정서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를 지킬 총 한 자루, 총알 한 발조차 만들지 못해 미군이 버리고 간 고철을 주워 쓰던 나라. 북한의 탱크 소리에 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력했던 나라. 그랬던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경악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 폴란드가 우리 무기에 열광하고 중동의 사막에서 K-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아시아와 남미의 하늘을 우리 전투기가 가릅니다. 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위 무기 수출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불가능에 도전한 미친 사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쓴 대서사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대한민국 방산 70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오디오 드라마로 전해드립니다. 일잿더미 위에서 빌려온 총.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시커먼 잿더미뿐이었습니다. 1953년 7월 포성은 멈췄지만 산천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비릿한 화약 냄새와 시신 썩는 냄새만이 습한 바람을 타고 가난한 산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하루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나라,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전협정서가 거친 바람에 뒹굴던 그 황량한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나라, 내 부모 형제를 지키고 싶어도 손에 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쓰다 남은 혹은 전쟁통에 고장나서 버리고 간 낡고 무거운 에밀 게런드 소총. 그것이 우리 군의 전력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해진 놀이쇠를 기름칠한 광목천으로 닦고 또 닦아보지만 한 번 망가진 미제 소총은 쉽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고쳐 쓰려 해도 우리에겐 기술도 없었고 규격에 맞는 나사 하나, 스프링 한 개조차 만들어낼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군 부대 군수창고 주변을 기웃거리며 그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고철덩어리 속에서 쓸만한 부품을 찾아 헤매거나 미군 장교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부품 몇 개를 구걸해오는 것이 자주국방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군수 막사 안에서 기름때 절은 군복을 입은 늙은 정비병 하나가 부러진 소총 공이를 손에 쥐고 험악한 욕설을 뱉어냅니다. 아이고 이 몹쓸 쇳덩어리 같으니라고. 어제 밤새도록 깎고 다듬어서 끼워 넣었는데 또 부러져 버렸네. 옆에서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새파란 젊은 소위는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치다가 낡은 목재 창고 벽을 주먹으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젠장.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내 나라 지킬 총인데 왜 놀이쇠가 걸리고 공이가 부러져도 우리 손으로는 못 고친단 말입니까? 박 상사님, 이깟 공이 하나, 저 밖에 굴러다니는 철근 깎아서 만들면 안 됩니까? 우리가 손재주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늙은 정비병은 기름 묻은 정비렌치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팽개치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쇳덩이 깎는 거? 소위님, 그게 그냥 시장바닥 솥단지 만드는 쇳덩인 줄 아십니까? 총열 속에서 화약이 터지는 그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특수강입니다. 우리는 그 강철을 녹일 용광로도 없고 1mm의 오차도 없이 매끈하게 깎아낼 정밀한 선반 기계도 없습니다. 깎아봤자 쏘는 순간 총이 터져서 우리 군인들 손목만 날아갈 겁니다. 우리는 아직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자격조차 없는 남이 빌려준 총으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나라란 말입니다. 늙은 정비병의 갈라진 목소리가 막사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에서는 예비군들이 훈련하며 쏘는 낡은 소총 소리만 맥없이 탕하며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비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내 식구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정작 그 총은 남에게 빌려와야 했고 고장 나도 고칠 수 없어 쩔쩔매며 오로지 미국의 처분만을 바라봐야 했던 나라. 하지만 이 치욕스러운 멸시와 좌절의 눈물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 뜨거운 눈물은 곧 대한민국을 천지개벽하게 할 거대한 자주국방의 불씨가 되기 위해 용광로의 쇳물보다 더 뜨겁게,
더 무섭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개 사업, 신화의 시작.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1970년대 초반 격동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 속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며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카드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이때를 기회로 사마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안보를 남의 나라 선의에만 맡길 순 없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 나라를 휩쓸었고 그 비장한 순간에 청와대의 단호하고도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집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 미친 짓이라 비웃어도 좋다. 우리 손으로 반드시 우리 무기를 만든다. 그 시 발점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설립되었고 세계방산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비밀작전 번개 사업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기술을 우리는 단 몇 년, 아니 단 몇 달 안에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도면도 없고 선진 기술을 가르쳐줄 스승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미군에게 받아온 혹은 베트남전에서 노획한 무기를 뜯고 재고 다시 조립하며 구조를 익히는 데드카피, 무단 복제뿐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연구실, 도면 대신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며칠 밤을 새웠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초췌해진 하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이던 젊은 연구원 하나가 쇳가루 날리는 연구실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지릅니다. 소장님, 해냈습니다. 특수강 합금 비율, 이 미제 소총 노리쇠 뭉치를 견뎌낼 그 비율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강도 테스트, 압력 테스트 모두 통과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강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ADD 소장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졌고 이내 천근만근 무거운 목소리로 젊은 박사를 다그쳤습니다. 김 박사, 기뻐하기엔 일러. 이건 겨우 부품 하나 찾아낸 거야.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기한은 이제 딱 열흘 남았네. 열흘 안에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로켓포까지 이 모든 기본 화기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내서 시사회를 열어야 하네. 못하면 우리 연구소는 문 닫는 거고 우리는 나라의 죄인이 되는 거야. 젊은 연구원은 사색이 되어 항변했습니다. 열흘요? 소장님, 그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밀 선반 기계가 없어서 연구원들이 야스리와 정을 들고 손으로 직접 특수강을 깎고 있습니다. 용광로 옆에서 3일 밤을 자며 강철을 녹이고 쇳물을 부었단 말입니다. 사람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 무기가 어떻게 제 성능을 낸단 말입니까? 소장은 연구원의 쇳가루 묻은 어깨를 꽉 움켜쥐며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진태가, 나도 안다. 자네들 손이 엉망진창이 되고 피토하며 일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북한 놈들은 우리가 기계 들여오고 강철 깎는 시간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 놈들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도면 주지 않는다. 이 열흘은 우리 연구소의 사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열흘이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시 그 잿더미 위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돌아가는 거야. 죽더라도 망치 들고 용광로 앞에서 죽자. 알겠나? 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연구실은 일순간 엄숙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내 용광로의 굉음보다 더 뜨거운 함성이 폭발했고 연구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망치와 정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에 미친 귀신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무기를 깎았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눈대중으로 그리고 틀리면 다시 그렸으며 기계가 없으면 정과 망치로 직접 강철을 깎아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끊임없는 밤샘 작업 속에 손가락이 뭉개지고 뼛속까지 피로가 가득 찼지만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기한인 1971년 12월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 기본 화기 8종의 시제품이 기적처럼 완성되었습니다. 번개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위대한 첫걸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내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 투쟁이 만들어낸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삼철갑을 두른 호랑이, K1 전차의 국산화. 1950년 6월 25일의 새벽, 우리 국군을 가장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북한군이 몰고 내려온 소련제 T-34 전차의 끔찍한 쇳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겐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을 막을 단 한 대의 전차도 뚫을 수 있는 대전차 무기도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수류탄을 끌어안고 무한궤도 밑으로 뛰어들며 산화해야 했던 선배 전우들의 피맺힌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트라우마이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다시는 적의 전차에 우리 땅을 짓밟히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결기는 1980년대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형 전차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미군의 구형 전차를 물려받아 수리하며 연명하던 수준이었고, 북한은 이미 압도적인 성능의 전차 수천 대를 자체 생산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형 전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방위산 업체의 설계를 의뢰하며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사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측 엔지니어들은 핵심 부품의 도면을 굳게 닫아걸었고, 한국인 연구원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우리가 그려준 도면대로 철판이나 자르고 조립이나 하라는 뼈를 깎는 듯한 노골적인 무시와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번 수모를 겪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토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낮에는 미국 엔지니어들의 어깨 너머로 조립 과정을 훔쳐보고, 밤에는 호텔 방에 모여 기억을 더듬으며 밤새워 도면을 역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장에 달하는 영어 매뉴얼을 사전이 닳도록 번역하고 부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돋보기를 들이밀며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비볐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난 텅 빈 공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실패한 부품의 파편조차 우리에겐 황금보다 귀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지형은 산악이 많고 험준합니다. 평원을 달리는 미국 전차의 설계로는 한반도의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진흙탕을 뒹굴고 가파른 비탈길을 수백 번 오르내리며 한국의 험지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기압 현수장치, 즉 전차가 산악 지형에서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포신을 자유자재로 겨눌 수 있는 기적의 서스펜션을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미국 엔지니어들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버린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1987년 수많은 연구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기름때로 범벅이 된 손끝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전차 88전차라 불리게 될 K1 전차가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거대한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묵직한 굉음이 심장을 때렸고, 육중한 무한궤도가 얼어붙은 연병장의 흙바닥을 지식이며 힘차게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포탑이 날렵하게 회전하고 산악 지형의 경사를 따라 유연하게 차체를 숙인 전차가 불을 뿜는 순간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저 멀리 산등성 위에 꽂힌 표적이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노병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전차 하나 없어 북한의 탱크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 피눈물 나던 서름이 30년 만에 우리 기술로 벼려낸 철갑의 호랑이 K1 전차의 포성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립만 하라며 비웃던 외국의 기술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전차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차 강국으로 단숨에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했던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빚어낸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부활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이었습니다. 사사막의 폭풍을 뚫고 K9 자주포의 첫 수출. 우리 손으로 쓸 무기를 만들었다는 감격도 잠시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또 다른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의 수요만 바라보고 공장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기라성 같은 군사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세계 무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야만 방위 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봉장에 선 것이 바로 훗날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로 역사의 이름을 새길 K9 천둥이었습니다.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적을 압도하기 위해 개발된 K9 자주포는 40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고 발사 직후 곧바로 진지를 이동해 적의 반격을 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뽐내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나 좀 만들 줄 아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대포를 누가 믿고 사겠느냐며 군사 강국들의 방위산 업체들은 노골적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서러운 시절, K9 자주포의 첫 수출을 위해 터키의 척박한 사막지대로 날아간 개발진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터키의 무기 도입 사업 평가장. 태양은 피부를 태울 듯이 자결하고 모래바람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몰아치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의 내로라 하는 명품 자주포들이 나란히 도열한 가운데 한국에서 온 이름 모를 K9 자주포는 그저 들러리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터키 군 장성들은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눈빛으로 우리 대표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극한의 사거리와 정밀도를 증명하는 시간. 굉음과 함께 K9의 거대한 155mm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사막의 공기를 찢어 발겼고 육중한 포탄은 40km 밖의 허공을 갈라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9 한 대가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연달아 3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고 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3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표적에 동시 탄착하며 거대한 폭발 기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른바 TOT 사격이었습니다. 표적지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고 그 경이로운 파괴력과 정밀함 앞에 팔짱을 끼고 비웃던 터키 장성들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와 폭염은 기계에게 쥐약과도 같았습니다. 타국의 자주포들이 모래바람에 엔진이 퍼지고 포신이 잼에 걸려 멈춰 설 때 우리의 K9는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기름 범벅이 되어 기계를 닦고 조이며 극한의 테스트를 준비했던 우리 연구원들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K9는 험준한 사막의 언덕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달리는 와중에도 포탑을 돌려 표적을 명중시키는 신들린 기동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지옥 같은 테스트 끝에 마침내 터키 군 수뇌부는 굳은 표정을 풀고 우리 대표단에게 다가와 뜨거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무기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코리아. 그 한마디에 숨죽여 결과를 지켜보던 우리 개발진과 영업사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2001년 그렇게 K9 자주포는 터키와 1조 원대의 거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무기 수출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남의 나라 총기 부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며 눈물 흘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를 만들어 군사 강국들의 콧대를 꺾고 사막의 한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K방산의 위대한 진격, 그 거침없는 세계 정복의 서막이 화려하게 오르는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창공을 가르는 보람에 불가능을 뚫고 비상하다. 땅을 지배하는 강철의 심장을 손에 넣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시선은 이제 더 높고 더 아득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곳, 그 끝없는 창공이었습니다. 공굴력을 지배하는 자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지만 음속을 돌파하며 하늘을 가르는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차나 자주포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득한 절망과도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1990년대 전투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된 항공산업은 시작부터 철저한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전거 체인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 엔진 겨우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한 나라가 무슨 수로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최첨단 항공기를, 그것도 전투기를 만든단 말인가. 선진국들은 코웃음을 쳤고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수조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만들며 항공기 설계의 걸음마를 떼고 FA-50 경공격기를 통해 우리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피눈물 나는 담금질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프로젝트가 그 거대한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길은 칠흑 같은 암초투성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시련은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라 불리는 핵심 기술 AESA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동맹국인 미국이 단칼에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을 돈 주고 사오려고 해도 동맹의 이름으로 애원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너희 한국인들의 기술력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이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없다. 전투기 개발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싸늘한 선고는 프로젝트 전체를 좌초시킬 뻔한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년대 번개사업 시절 도면 하나 없이 미제 소총을 깎아내던 그 도끼품은 사내들의 피가 여전히 대한민국 엔지니어들 심장 속에 펄떡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 주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날부터 연구원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텅 빈 연구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새우잠을 자며 밤낮 없이 설계도에 매달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회로가 타버리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눈에 핏줄이 터져 나갔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포기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전 세계의 비웃음은 오히려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을 지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저주했던 그 불가능의 장벽을 박살내고 마침내 우리 기술로 완성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한 4.5세대 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눈부신 조명 아래 그 웅장하고 날렵한 자태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날렵한 동체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를 보는 순간 수십 년간 전투기 개발에 청춘을 바쳤던 백발의 연구원들은 참았던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2022년 7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사천 비행장 활주로 끝에 선 KF-21 보라매의 거대한 쌍발 엔진이 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포효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꽃을 뿜으며 아스팔트를 팍차고 나간 보라매가 중력을 거스르며 사천의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활주로에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눈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이 쓰다 버린 비행기를 주워다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날아야 했던 그 비참했던 서름이 동맹국의 개조차 기술을 구걸하다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 뼈아픈 굴욕이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보라매의 웅장한 비행운과 함께 영원히 산산조각 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여 하늘에 띄워올린 진정한 창공의 지배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육유럽의 심장을 구하다 120조 수출 신화와 로켓 배송 2020년대에 접어들며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안보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충격적인 전쟁이 발발하며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젖어 국방을 등한시했던 유럽 국가들은 그야말로 공포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방파제 폴란드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러시아의 전차가 국경을 넘어올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낡은 소련제 구형 전차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텅 비어버린 국가 방위망을 채우기 위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 제발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달라.
하지만 그들의 절규에 응답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이나 독일 같은 군사 강대국들은 지난 수십 년간 무기 생산 라인을 줄여버린 탓에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첫 전차를 인도받으려면 무려 5년에서 7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5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방위산 업체도 폴란드의 다급한 손을 잡아주지 못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구 반대편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거대한 강철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성능의 최고급 전차와 자주포를 당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보내주겠다. 세계 무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이 당찬 선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쓸 무기나 겨우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그 엄청난 물량의 무기를 단기간에 생산해서 유럽까지 보낸단 말인가. 모두가 코웃음을 치며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창원의 방위산업 공장들은 70년 동안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고 가동해 온 쇳물보다 뜨거운 저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전우를 돕는다는 사명감 하나로 명절 휴가조차 반납한 채 거대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조립해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불과 몇 개월 만에 폴란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첫 번째 K2 전차와 K9 자주포 물량이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출항의 고동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의 그드니아 항구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펄럭이며 대한민국이 만든 거대한 강철의 무기들이 끝도 없이 하역되는 순간 부두에 마중 나온 폴란드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경악을 넘어선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K-방산 로켓 배송이 전 세계의 심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전 유럽,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콧대 높던 독일의 방위산 업체들은 자신들의 턱 밑에서 벌어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사후 지원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고 경악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줄지어 대한민국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앞다투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땅과 하늘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어느덧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주 잔고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무려 120조 원을 돌파하는 헉 소리 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군이 버리고 간 고철을 주었으며 무기 하나 사달라고 세계의 방산업체들을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한 무기 공급 창구이자 구원자로 그 위상을 완벽하게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70년간 이빨을 꽉 깨물고 피눈물로 벼려온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향해 내지르는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의 포효였습니다. 눈물로 벼려낸 강철의 서사시, 이제 우리의 지나온 70년을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시선으로 되돌아봅니다. 1953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미군이 쥐어준 부러진 M1 소총을 부여잡고 내 나라를 지킬 총 한 자루가 없어서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던 그 늙은 정비병의 피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71년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쇳물에 화상을 입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소총과 박격포를 만들어 보겠다며 용광로 불꽃 앞에서 며칠 밤을 새우고 피를 토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미련할 정도로 순수했던 젊은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는 남들처럼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이나 경제 논리로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내 나라가 두 번 다시 외세의 군화 발밑에 무참히 짓밟히는 꼴을 보지 않겠다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내 아들, 딸들에게 다시는 포탄이 터지는 잿더미의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배 세대들의 거룩하고도 숭고한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부품 도면 하나를 구하지 못해 남의 나라 공장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겪어야 했던 그 숱한 수모와 멸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 세계의 뼈아픈 조롱과 냉대를 우리는 오직 도끼와 오기로 씹어 삼키며 이 강철의 기적을 묵묵히 주저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배들이 흘린 그 뜨거운 피와 땀, 눈물이 스며든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자주국방의 위대한 꿈을 활짝 꽃피웠습니다. 저 멀리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기술로 만든 K9 천둥 자주포가 대지를 뒤흔들며 적진을 향해 무자비한 불을 뿜어냅니다. 얼어붙은 동유럽의 차가운 설원 위에서는 철갑을 두른 거대한 호랑이 K 흑표 전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유럽의 심장을 든든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고 푸른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창공, 나아가 대한민국 영공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날렵한 자태의 FA-50 경공격기와 대한민국 공군력의 결정체인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눈부신 비행운을 그리며 적의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유의 하늘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미치지 않는 곳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방산 기술력과 신이 내린 듯한 생산 속도에 혀를 내두르며 찬사를 보내고 군사 강대국들조차 앞다투어 우리와 손을 잡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120조 원 돌파,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 당당히 4위 등극. 총 한 자루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먹이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세계의 안보를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가장 거대한 강철의 방패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격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찬란한 기적을 발판 삼아 우리는 이제 전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더 높고 거대한 목표를 향해 엔진의 굉음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부러진 총을 고치려던 늙은 병사의 그 절박했던 심장 박동은 오늘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K-방산의 거대한 심장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뜨겁고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도전, 그 가슴 벅찬 대서사시는 이제 또 다른 눈부신 신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세계가 열광하고 적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K-방산의 자랑스러운 깃발이 전 세계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토록 휘날릴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강철의 기적, 대한민국 방위산업 70년의 숨막히는 대서사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이 버린 총을 주워 쓰던 나라에서 전 세계 안보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세계 4위 방산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그 바탕에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세계 3위를 향해 나아가는 K-방산의 멈추지 않는 심장 소리를 응원하며 오늘 한류에 빠진 세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다음 신화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